안녕하십니까. 4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에 대한 새로운 사회 서약.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서약이 있어야 되겠다. 요건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어젠다 위원회의 가치 분과에서 이제 만든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뭘까?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는 거면, 이 가치에 대한 고찰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고민이다. 이게 참 어렵죠, 가치. 우리 애들한테 어떤 가치로 살아야 하는가를 정해주고, 또 내 스스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사회 협약을 만들어내는 거다. 사회 협약. 이제 과거에는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제 개인의 권리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국가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든 어떤 빚을 졌는지 이제 집중하고자 한다. 가치에 관해서는 매우 큰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죠.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종교 관점에 가진 사람들도 공통된 인류의 열망에 대한 포괄적 합의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인종, 성별, 배경 및 신념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공동선의 중요성. 참 어렵죠, 공동선. 그 다음에 스튜어드십. 우리 자신만 아니라 후세를 위한 노력. 이게 참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이 후세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런 가치를 촉진하는 것은 개인의 과제이면서도 집단의 과제이다. 우리 열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도 이러한 가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가치. 하지만 단지 토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이건 어떤 그 실천에 옮겨야 되겠지, 그지?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다른 선택.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서 전환적인 가치 기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가치 기반의 리더십. 세계경제 포럼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조성하고 존중해야 한다. 반드시 효과적이고 생산적이며 치유적인 방식으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공정하고 관대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을 이 작업에 참여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갑자기 4차 산업혁명 기술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철학 얘기로 간 거야. 응? 어떻게 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제 가치를 정립해야 되느냐. 이제 어려운 얘기죠. 가치 기반의 거버넌스는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중반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대표입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투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용자 동의에 대한 규정을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들, 이 참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보안 위반 사례가 생길 때마다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되고,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돼요. 데이터. 우리 그 개인정보보호법 보면, 이름 뭐 이렇게 쓸 때 꼭 해야죠. 또한 이칠 권리와 정보의 이동을 요구할 권리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관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 이칠 권리라는 게 참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제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그 사람 눈에다가 이제 메모리를 연결해요. 연결해서 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거 메모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 얘기는 자기가 본 게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거든. 이게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꺼내가지고 그 기억을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내용이었는데 과연 인간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 기억을 못 잊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불행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메모리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막뭐 피해 다니는 이제 그런 것도 봤는데 잊힐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SNS 이제 많이 쓰잖아요. 페이스북이니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넣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 나의 일대기처럼 내가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넣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올라간 건 이건 이제 거의 한번 올라간 건 물론 내가 지우면 되겠지만 이 잊힐 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그런 거에 좀 침해되신 분들이 이제 사용 안 한다 뭐 이러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설계 단계부터 사생활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목적은 가치를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두 번째 방식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사생활 보호 대책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점점 막 그 공개가 되잖아요. 이게 투명한 사회가 되는 건 좋지. 투명한 사회가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점점 더 투명해진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에 가치를 접목해 기술이 기술자들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몇몇 사람들 그 기술자들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유용한 그런 가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기술과 윤리의 자유방임적 관점으로 다가가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바로잡고 보정하려는 기억을 기울이는 것보다 기술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윤리와 가치, 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열망하는 집단적 안녕 증진에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참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하면서 내가 이 연구 개발하면서 이게 사회적 어떤 영향을 가질 거냐, 이게 사회 윤리적 가치가 있냐, 이런 거 따지면서 개발한 사람이 어딨어. 그냥 일단 막 개발하고 보는 거지. 자, 블록체인. 이제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봐야 될 이제 블록체인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거 모든 것을 인터넷에다 연결하니까 이게 여기서 뭐 별의별 데이터들이 다 가고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사생활 보호 대책도 안 되잖아요. 여기 어디 있는지도 다 한 방에 다 보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그래도 참 나도 자유스러울 권리는 있어야지. 자, 자율 시스템, 신경 기술 및 알고리즘. 이거는 이제 아직 뒤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공부할 거고요. 가치가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는 분야에서 좁은 관심사를 가진 전문 커뮤니티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의 예다 이거지. 응? 불행하게도 특정 가치를 기술 개발 단계에 접목하는 일은 분명히 쉽지 않은 과제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냐고. 그저 윤리라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조직 문화를 가꾸고 심지어 해당 기술 발전을 이끄는 시장 경제의 사고방식에 도전한 것만큼이나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 뭐 하여튼 말은 구구절절하지만 하여튼 뭐 어렵다. 그뿐만 아니다. 자, 많은 기술들이 막 나와. 특히 디지털 기술은 이게 참 이놈의 디지털 기술은 불과 나온 지 지금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뭐 세상이 다 디지털화 됐어요. 옛날에는 공부할 적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이렇게 공부했고
우리 이제 1980년대만 해도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쪽이 강세였고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디지털 공부를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랬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디지털이 모든 걸 지배해 버렸단 말이야. 수많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고 그 위험과 잠재적 영향력은 예측할 게 없다. 나오기 전엔 모른다 이거죠. 우리 음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사진이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사진. 이게 사진 한번 찍으려면 아주 큰 일이었다니까. 이 필름으로 찍으면 이 필름 가져다가 DSP라 그래가지고 현상소에 가서 사진으로 만들고 막 이렇고 이거 필름이 있잖아. 지금 이 필름이 어딨어? 필름이 어딨냐고. 그리고 요새는 잘 뽑지도 않아요. 뭐 잉크젯 갖고 있다가 이제 몇 장 출력만 하는 거지. 그 옛날에는 25장 정도 찍었는데 25장 찍어가지고 이걸 다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또 특히 잘 된 것들만 골라내고 막 이랬고 사진 잘못 찍으면 아유 돈 버렸대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막 찍죠? 왜? 그냥 막 찍어요. 찍어서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거 하나 구한다. 이게 디지털 기술들. 기술이 내포한 위험. 이제 이런 위험이, 그럼 내포한 위험이 어느 게 있을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동영상 촬영. 응? 이거 동영상 촬영하려면 이거 아주 큰일이었죠. 그 기사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기기 있어야 되고, 이거 편집하고. 근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 갖다가 그냥 막 찍어대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 거지. 이런 위험이 예측된다 하더라도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진 못 찍게 하고 동영상 촬영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거 굉장히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고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좋은 기술인데 이게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잠재적인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건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 제도는 기술 설계 및 활용 방법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들은 시작부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진짜? 진짜 어렵다. 회사 하기도 전에 제품 개발하기도 전에 사회적 책임을 먼저 져야 돼요. 이게 마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가 진짜 있어야지.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 단계에서 그들은 시스템적 인센티브와 기술적 요구 사항을 넘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파악한다. 자, 기술의 가치 심기. 사회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하향식 규조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제 위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안 하면은 범칙금 내 벌금 내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심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술을 공론화해야 하며 사람들과 조직들이 새로운 행동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야 된다. 또한 리더들도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가치 심기는 이후에 소개할 가치 변곡점.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변곡점입니다. 변하는 그런 포인트.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수학에서 변곡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다양한 단계에서 시작할 수 있다. 가치 심기를 어디에서 시작하든 행동 변화와 기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화는 다음에 나오는 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해 더욱 개선될 수 있다. 자, 첫째,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기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하다. 우선 기술의 중요성과 영향력. 기술은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의 몸과 환경에 영향을 주고 사회 제도와 시민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한다. 첨단 소재와 의학 기술과 같은 기술을 존중하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이 첨단 소재, 물론 지금은 뭐 다 고아텍스를 알고 있잖아요. 고아텍스가 이게 쓰는데 이거의 아이디어는 우리 인간의 몸을 보면은요, 우리 팔 봐봐요. 이렇게 팔 보면은 땀이 나잖아, 땀. 땀은 나온다? 그죠? 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 걔는 땀이 안 나온대. 어? 그런데 비가 와, 비. 그럼 비가 오면 비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거기서 생각한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땀은 바깥으로 나올 때는 수증기 상태로 증기 상태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작아. 근데 비는 입자가 커. 그러니까 우리 표피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비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물 분자는 못 들어오고, 이 증기는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증기가. 그러니까 그 옷감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유명한 고아텍스고요. 고아텍스 이제 입어보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평상시엔 잘 몰라. 이걸 옛날에 그래서 이제 하이포라라는 또 게 나왔어요. 이 고아텍스가 100%라면 하이포라는 이거에 뭐 자기네들 말로는 뭐 95%라고 그러는데 이렇다. 근데 지금 보면 이 하이퍼가 다 없어졌어요. 고아텍스만 써. 이유는 이게 평상시엔 잘 몰라. 이거 5%가 그렇게 크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한번 한겨울에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했더니 이 하이포라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옷이 있잖아. 옷.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괜히 하이포라 어디가 또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 입은 사람 탁 여러 옷을 벗었는데 저녁에 이 안이 이게 다 뭐냐면 얼음이야, 얼음. 이 땀이 나와서 이 안에서 얼어붙은 거야. 그래서 딱 벗었는데 막 얼음이 우두 떨어져. 얼음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느 가루. 근데 그 고아텍스 입은 사람들은 이게 다 증기가 빠져나가 가지고 뽀송뽀송하더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고아텍스를 샀다니까.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얼어 죽는다. 왜냐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 뭐 나온 얘기 중에 고어텍스 저기가 있어. 등산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샀다. 등산화. 한 3배 정도 비싸죠. 이게 등산화?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고어텍스는 뭐하냐고. 여기 조금 양쪽으로 이렇게 꺾이는데 구멍 났어요. 그때 일로 물 다 들어와. 이 의미도 없어. 그래도 또 고어텍스 사. 그런 거야. 인생은. 예. 자, 그래서 여기 기술의 수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미치는 집단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겉으로는 단순해 보였던 기술들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어렵습니다. 의학기술도 그렇고, 새로운, 생명공학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또 동물을 만들려는 노력들, 이런 여러 가지. 둘째로는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술에 반영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공대 쪽에서 얘기하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좀 더 그 위에 단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과학 발전과 기술 개발을 추구하려면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의 안녕과 같은 목적과 의무를 되새기면서 새로운 능력을 길러야 된다. 한 예로 1945년 원자폭탄이 최초로 투하된 이후 이게 이제 원자폭탄을 왜 하필이면 일본에 떨어뜨렸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복을 안 해. 이 항복을 해야 끝나는데 이제 이 일본에서 끝까지 항복을 안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원자폭탄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터트렸는데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했죠.
그 원자 폭탄 이름이 뭐 톰보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항복을 안 해서 하나 더 떨어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개를 떨어뜨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항복했다는 건데. 근데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원자 폭탄 만들 때 같이 개발했던 사람 아닐까요? 오펜하이머? 아마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했는데 내가 개발한 기술 가지고 50만이 죽었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괴로워. 내가 좋아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므로 해서 이제 더 큰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전쟁이 계속돼서, 500만이 죽을 수 있었다. 500만이 죽을 수 있었는데, 이거 50만 죽고 끝났다. 이거 상관없다니까? 내 기술 때문에 이 50만이 죽었다는 게 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는 과학자의 목적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과학의 순수한 내재 가치를 위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배우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맞는데, 이게 맞는데, 꼭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도 물론 쓰지만 나쁜 쪽으로도 쓴단 말이에요. 노벨이 발견한 그 화약이죠, 화약. 화약 다이나마이트. 이거 가지고 좋은 건설 현상 이런 데 쓸 줄 아는데 이게 그 양면의 칼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좋은 거고 저렇게 보면 나쁜 거고. 이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지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주장을 시작으로 오펜하이머는 과학자의 호기심, 야망, 그리고 집단 책임을 옹호하면서 원자력 위원회의 발전. 이 원자력, 이거 참 여러분들은 원자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하여튼 원자력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뭐 말로는 지금 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해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번 해봐서 갔다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거 한번 실험해봤는데 문제 없어. 그러면 이게 문제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 폭탄 제조 금지를 주장했다. 폭탄 제조 금지. 이 폭탄 안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셋째, 가치 또는 가치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신념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가치에 대한 조직의 내부 규정은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기술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고 가치 중심적 사고방식 강화를 위해 윤리 강령이나 조직의 입장을 공표하면 회사나 조직 또는 전체 산업군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학 연구와 분석 그리고 의학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물공학 산업에도 의학계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상당한 자기 반성과 억제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기술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치 변곡점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한 의도와 책무를 갖는 게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제품 개발 과정의 결정적인 확산 포인트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면 더 많은 것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윤리 교육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트롤리 문제, 5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질문.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죠?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장기를 떼다가 5사람들한테 이식해서 5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럼 그 한 사람 죽여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종종 사용한다. 이 윤리적 질문은 인간에게 어려운 의사결정은 종종 무형이면서 값을 매기지 못하는 삶의 특징을 내포한다는 것을 드러난다. 그렇죠? 기계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측정도 하지 않고 측정할 수도 없는 기준도 코드화되어야 된다. 기계한테 시키면 기계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응? 5을 살리는 게 낫다. 한 사람 죽여라. 이게 기계다 이거지. 어떤 가치 뭐라 그러나 양심이라 그럴까 윤리적인 생각을 안 하니까 가치 변곡점을 통해 리더들은
기술 형성과 형성 과정에서 가치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1교시를 하고요.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